말하는 것이 두렵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진단하고 분석해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언어치료사. 복잡다단한 시대, 언어치료사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시대가 복잡해지면서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말이나 언어와 같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원인을 알아내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 아동은 발달장애 아동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상호작용할 때 자연스럽게 쓰는 거에 있어서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책을 보거나 놀잇감을 이용해서 놀이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를 다른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치료를 진행했고요. 멍은 you want to some cream? No. I want. 치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더 아이들의 치료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센터를 방문해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케이스를 평가 분석하는 시간이다. 07년 5월이거든요. 근데 언어는 생각하면 재민이가 좀 이렇게 챙겨주거나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언어 발달 문제 있는 아이들을 평가를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발음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초기 언어 발달 전체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유창성, 말더듬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 의사소통 기술에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런 아이들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에 따라 개별화된 그런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언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언어검사 도구인 음성 분석기를 사용해 아이의 언어 장애 정도를 분석한다. 실제로 언어 장애는 그 어린 영유아 때부터 이제 나타날 수도 있고 학령기에 더더욱 심하게 심화돼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괜찮다가 성인이 돼서 또 나타나는 그러한 전 연령 인구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볼 때 그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에 대한 분석과 진단, 그리고 치료를 담당하는 직업이 바로 언어치료사다. 이렇듯 언어치료사란 말이나 언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진단 분석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지적 호기심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언어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한 애정에 기반해 분석과 치료를 담당할 수 있다. 치료자와 환자는 서로 공감하고 소통해야 한다. 그 신경과를 방문하시는 성인 환자분들이 대부분 신경학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뇌졸중이라든가 퇴행성 근육 질환들, 그다음에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 초기 언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의 언어 특성을 저희가 잘 검사를 해서 그 특성이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 특성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정확한 진단명을 모른 채 여러 가지 그 민간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정확한 진단에 일단 도움이 됐을 때가 굉장히 보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날 때 가장 보람이 크죠. 물론 의사들이 그런 분들을 진찰을 하지만 그 언어 치료사들, 언어 병리사 분들께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을 다 진단하고 또 분류하고 또 치료 방침도 세우고 그래서 그 의료 진료 및 그 치료 진단 이 모든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죠. 언어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재 약 45개 대학에 언어치료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현재 재학생 및 졸업생 수는 총 1만 명. 그들이 언어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1급 언어치료사, 2급 언어치료사,
준 언어치료사. 모두 전문대에서 대학원까지 언어치료학과에서 언어치료에 대한 학문적 이해가 돼 있어야 한다. 네, 오늘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부학 수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기본 지식들을 토대로 또 다음 수업으로 연장되는 거는 신경 언어 장애군들이 어떤 장애군을 가진 환자들이 있고 그 환자군들이 어떤 이제 뇌 손상 부위를 가지고 어떤 증상과 어떤 펑션에 이상이 있는지를 저희가 또 배우게 됩니다. 또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으로는 말씀드리자면 이제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사설 치료실에서 또 신경 언어장애 환자분들을 보시는 이제 언어치료사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이제 병원으로 진출했을 경우에는 의사들과 이렇게 다양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초 지식으로서 해부학 용어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어치료사의 자질. 너무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지는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옆에 사람 좀 돌볼 수도 있고 멀리 무슨 장애아이를 돌보거나 뭐 그런 거는 말고라도 그냥 같은 학우 중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 또 숙제를 해가는데도 조금 힘든 아이한테 내가 마음이 좀 간다거나, 또 어떤 아이가 굉장히 우울해 하는데 내가 걔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라도 해주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드는 정도로 조금 남한테 이렇게 생각이 좀 가고 마음이 가고 이런 사람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학과에 들어와서 전공 공부는 여기 와서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격적으로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정말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켜도 참 힘든 언어치료사가 될 거고, 저희로서도 이 사람 과연 내보내도 되는가, 장애인들을 희생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그런 소양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제 생각에는 언어치료 전공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경우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언어치료사 그 직업이 앞으로의 유망업종 25개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채택이 될 정도로 이제 그 많이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소통을 통해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여기 언어치료사에 있다.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소통을 만들어가는 언어치료사. 그들이 있어 세상은 살만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내 친구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조금 돕고 이런 쪽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이 있으면 저희 언어치료학을 공부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몸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도 많고 그렇기는 한데 너무 지루하지 않게 정말 굉장히 다양한 공부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언어학적인 거, 뭐 의학적인 거, 또 심리학적인 거, 교육학적인 것,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바로 또 실제로 환자들한테 적용을 해서 변해가는 모습을 금방금방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저의 삶이 굉장히 변하고 정말 기쁘게 내가 일할 수 있는 이러한 학문이었던 것처럼 이러한 뜻을 가진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일을 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하신다 그러면 정말 이 사회가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